한때 지원을 위해 의지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거기에 없을 경우 노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지한 질문이지만 삶이 필연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많은 노인들이 직면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노화로 인한 어려움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 고립감, 일상생활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녀,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현실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디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더 중요하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 사이의 거리를 두는 재정적, 정서적 압박에 대한 이해부터 건강과 독립성 유지의 중요성, 견고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실 때쯤에는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단계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귀환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코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 계획, 재산 정리, 의미 있는 관계 형성 등 노화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 자급자족,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로 가득 찬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한 친구, 새로운 동료 등 그 누구로부터든 그것은 모두 성취감과 회복력이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시면 이러한 중요한 토론 중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이 귀중한 교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제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향후 콘텐츠를 맞춤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은 상당수의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외로움이나 고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가혹한 현실.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조용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더욱 괴로운 것은 이 외로움이 단순한 정신적 투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신체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체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립에 반응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 대가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하거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 파트너 또는 친구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고 우리를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비치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것을 주었다. 하지만 여기에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요구에 대한 현실일 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교훈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훈입니다. 나는 30대 초반에 중병에 걸린 토마스라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 수자는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그녀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업에 대한 엄청난 요구로 인해 그녀는 몇 번이고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직업적 책임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에 맞서 싸울 수 없어 약하고 지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일하러 가셨고 나를 여기에 혼자 남겨두셨습니다. 그 말은 수잔을 괴롭혔고 그 말은 나에게도 남아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종종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수잔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토마스의 병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종종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고립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모두 너무 흔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깊은 사랑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지 못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주저없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 방식대로 끝없는 도전을 던질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약속을 항상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자녀, 건강 등의 요구사항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돈의 가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가깝거나 멀게 느끼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정적 안정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지만 종종 상속을 확보하거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장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의료비를 지불하든 일상생활비를 충당하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만큼 충분한 여유가 없다는 두려움은 그들 사이에 벽을 만들 수 있으며 그 벽은 때때로 극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저널 오브 메리지 앤드 패밀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고 재정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까지 이러한 역학관계는 종종 숨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한때 그토록 무조건적으로 보였던 사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깨져 회복하기 어려운 거리감과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깨닫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이 아무리 깊더라도 삶의 압박과 현실로부터 우리를 항상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고통스러운 이해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연결 방법을 모색하는 용기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순간에서 힘을 찾고 서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보살핌의 행동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서로,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만들기로 선택한 추억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사람이 나서서 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솔직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삶이 그들에게 던지는 복잡한 압력의 그물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균형잡기 행위입니다. 부채, 모기지, 치솟는 보육비용, 일상생활의 끊임없는 요구는 가장 돌보는 사람조차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종종 사람들의 에너지와 집중력을 고갈시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요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여전히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둥지를 떠나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한때 알고 있던 가족 단위와는 거리가 먼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들은 연로한 부모의 긴급한 필요와 일상생활의 압도적인 요구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줄다리기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자녀의 절반 이상이 연로한 부모와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 거리는 부모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아이들이 곁에 있기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들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가족이 도시, 주, 심지어 국가 전체에 흩어져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할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미 혼잡한 삶에서 시간과 공간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복잡성에 더해 미국 인구조사국이 강조한 추세인 노년층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진실이다. 많은 노인들이 함께 늙어갈 동반자 없이 혼자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항상 당신을 돌보고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관계, 결혼, 파트너십, 우정은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화하고 때로는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 역학의 진화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혼, 재혼, 두 번째 가족의 형성은 노인들에게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가장 무거운 감정적 부담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조용하고 무거운 무게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부담으로 보일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일지 알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두려움입니다. 노인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도움 요청을 주저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식료품을 샀거나 약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의사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 주저하고 마비됩니다. 이러한 거부감은 그들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점점 더 물러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필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러한 믿음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의 현실에 대한 것보다 두려움, 죄책감, 잘못된 자부심에 관한 것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멘탈 헬스는 이러한 압도적인 부적절함과 두려움이 노인의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짐처럼 느껴지는 감정적 긴장이 너무 커져 손을 뻗는 일이 전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그들은 말년을 자신의 감정에 의해 고립되어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며 보낼 수 있으며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이 다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오해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이 모든 것은 애초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가끔 아픔, 약함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젊음과 함께 오는 에너지, 독립성, 정신적 명료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사소한 건강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일단 노화가 시작되면 현실을 무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한때 강했던 육체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예리한 정신이 무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소한 불편함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움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부인할 수 없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해 방심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갑자기 정기검진, 약물 치료, 심지어 24시간 진료가 필요한 냉혹한 현실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병원 입원이나 만성질환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며칠 만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다가 더 이상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가혹한 경각심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감정적으로 생생하고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강제로 통제되기 전에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정기적인 의사 방문, 영양가 있는 식단 유지, 매일 20분 걷기와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한 습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성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선입니다. 사소하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한 일이 되어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웰빙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각 단계는 자신의 삶과 건강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승리입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단지 돈이나 보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고 올바른 건강보험을 확보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개인 금융기사에서 은퇴를 계획하거나 비상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삶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밤에 더 잘 잠을 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축, 재택간호보험 또는 심지어 비상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완은 진정한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진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살핌으로 부담을 주는 것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획은 종종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재정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 닥쳤을 때 가족에게 정서적, 재정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아니요. 귀하가 기대하는 모든 사람이 참석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희망사항이 존중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했을지 가족이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위안을 줍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노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 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을 달아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 곁에 있기 위해 항상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직면해야 할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특히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러한 수용 자체가 심오한 해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 삶에 있는 관계뿐만 아니라 아직 키워지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도 더 깊은 감사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연결, 즉 단순한 의무가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된 연결을 소중히 여기도록 유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될 사람들이 항상 우리의 자녀나 직계의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종종 충격적이고 조금 가슴 아픈 일입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지원과 사랑의 원천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손을 흔들고 날씨가 추워지면 당신의 안부를 묻는 것을 기억하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격려의 말을 해주는 마음씨 좋은 교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적인 간병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돕는 것이 직업이지만 점차 당신이 매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 웃음과 따뜻함의 순간을 공유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배우자, 당신이 항상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짐에 너무 압도되어 항상 거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끔찍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불안한 두려움인 직감 펀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가능성을 인정할 때, 이는 우리가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방향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적, 육체적 필요의 무게를 단지 한두 명의 가족 구성원에게만 두는 대신 우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갈 필요도 없고 그래야 한다고 느껴서도 안 됩니다.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보답할 방법을 찾고 심지어 지역 종교 또는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사랑, 동정심, 인류애라는 공통의식으로 묶인 개인을 돌보는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스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오는 고통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돌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많은 노년층이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쉽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누구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대신 우리는 강력하고 의미 있는 우정을 쌓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이 넘치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투자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으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타격을 완화할 수 있고 아마도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완전히 혼자서 직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돌봐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관계, 커뮤니티 또는 지원 네트워크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나요? 잠시 생각해보고 이 영상에서 배운 내용 중 자신의 삶에 적용할 내용 한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더 유용한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